오케이. 자, 앞에 표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거요. 자, 어휘, 제거, 요약, 장문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다루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제거 유형 35번은 그래도 정답률이 괜찮으니까 중요한 거 먼저 어휘 추론, 요약, 장문에 조금 더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뭐 했냐면 수능 완성에 있는 어휘 추론 문제를 5개 봤었거든요. 오늘은 그것의 연속선으로 어휘 추론 2문제, 장문 2세트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벌써 8월 1일이고요. 우리 고3들은 D-104일로 기억을 합니다. 100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치, 이벤트를 기억하시면서 자, 유형은 오늘 어휘 추론과 장문 독해 들어갈 거고 출처는 영어 독해 연습에서 마찬가지로 선별을 좀 해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골라올 때 기준이 뭐였냐면 정답률이 잘 나와야 하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좀 골라와 봤거든요. 실제로 배운 대로 풀었을 때 답이 맞춰져야 여러분들도 적용되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질 거라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중간에서 약간 높은 정도 이 정도라서 만점이 나와야 할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을 좀 느끼면서 내가 만점이 나와야 된다. 이걸 좀 부담을 느끼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 상기시키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요. 자, 어휘 추론은 그냥 대충 봤을 때 얘가 답이겠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고요. 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어휘 추론은 가장 먼저 주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별로 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1번 선지 있는 곳까지는 좀 정확하게 읽으면서 주제를 판단합시다. 그리고 주제를 판단하면서 선지를 볼 때는 무슨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대립 개념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맞춰서 어떤 단어가 맞는지를 쓰면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는 하시고요. 문제 풀 땐 시간이 부족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면 끄덕 한번 합시다. 기억나시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웜업을 좀 합시다. 1번 문제의 선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는 fear이에요. 화살표 아랫방향이야, 윗방향이야? 아랫방향.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윗방향이 되겠죠. 슬쩍 연필로 써놓을래요? fear 아랫방향. 반대말은 윗방향. 자, 2번 선지 가겠습니다. easily는 쉽게죠. 그럼 반대말은 쉽네요? 어렵게. 용이하게, 되게 어렵게.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3번 갑니다. secure 하면 안전하다는 거니까 반대말은 뭐겠어요? 위험해요. 뭔가 위험이 있어요. 4번 extreme 하면 뜻이 뭡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흑백 같은 건데 그럼 반대말로 말한다면 약간 온화한 혹은 적당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5번도 가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하면 부정이니까 반대말은 긍정일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뭐가 맞을지를 주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찍자 이겁니다. 됐지요? 2번 문제도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1, 2, 3, 4, 5의 오지선다가 아니라 ABC의 박스형입니다. 자, 근데 박스형은 사실 수능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수특에는 있었으니까 연습하자라고 갖고 온 겁니다.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ignore 하면 뜻이 뭡니까? 무시하다. 우리 많이 봤던 단어고요. 그 오른쪽에 나오는 acknowledge는 인정하다. 그럼 바꿔 말하면 안 볼 거냐, 볼 거냐 이런 느낌이요. 무시할 거냐, 인정할 거냐. 회피할 거냐, 수용할 거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선지 대립입니다. 자, B로 내려갈게요. 이코노미가 뜻이 뭡니까? 경제적인 거죠. 화폐적인 겁니다. 돈적인 거고요. 오른쪽에 레크레이셔널은 뭡니까? 오락적인, 휴양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왼쪽 건 경제적 근거, 오른쪽 건 단순 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C까지 내려가겠습니다. C는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꼭 외워놓으세요. 혹시 단어 몰랐다면. 자, deliberate는 뜻이 뭡니까? 의도적인, 신중한 이란 뜻이죠. 그 말은 의도가 있다.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accidental 반대말인데 뜻이 뭘까요? 우연한. 다이 오늘 말 잘하네요. 우연한. 그럼 뭐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왼쪽 건 의도가 있어요, 오른쪽 건 의도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되지요? 자, 1, 2번 문제를 제가 왜 먼저 알려드렸겠습니까? 지난 시간 했으니 풀어봐야 되겠죠, 먼저? 자, 1번, 2번 두 문제 풀 거고요. 여러분들 풀어가면서 단서에 박스 치는 거 잊지 마시고 근거에 밑줄 쳐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쌤이랑 같이 풀 때 얼마나 똑같아지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쌤이 6분까지만 기다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가자, 시작! 현재 3분 경과. 네. 어서 오세요. 앞에 프린트 챙겨 들어가요. 일, 2번 풀어, 채원아.
라스트 1분. 나 가방 아래로 내려놓을까? 가방. 자, 여기까지 6분이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난이도 체감, 하영이 언제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하영이, 알겠습니다. 하영아, 이따 끝나고 어머니한테 조금 늦었다고 말씀 좀 드려놔. 알겠지? 콜이 들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졌나 좀 느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쉬웠다, 보통이었다, 어려웠다. 자, 쉬웠다. 풀 때 눈치 보지 말고 쉬웠다. 보통이었다. 보통이었다. 좀 어려웠다, 답 찾기가.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secure. 자, 틀렸습니다. 손 한번 들어줄래요? 쌤, 틀렸습니다. 그래도 오답률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쌤도 여기 왼쪽에 스텝 1, 오른쪽에 스텝 2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스텝 1은 형광펜 단서고요. 스텝 2는 선지의 근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부터 먼저 찾아보면요. 첫 문장에 나오는 most fundamental에다가 형광펜 좀 치겠습니다. most fundamental. 자, 그럼 왼쪽에다가 그대로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most는 빼고요. 저는 fundamental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fundamental은 뜻이 뭐냐? 근본적이다 이런 말이잖아. 근본적이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까? 없어도 되는 걸까? 있어야만 하는 것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 형광펜을 쳐볼 거야. without contrast에다가 형광펜을 쳐봐. 그럼 펀더멘털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말해? 컨트라스트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아무래도 이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런 건데 만약에 그 중요한 것이 without 뭐 한다면 없다면 그럼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흐름으로 아마 이어갈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해석 한번 해볼게. 같이 직독직해 따라와 보자. 자, 준비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relative, 상대적인 brightness, 밝기는 identify, 식별하게 해줄 거야. 상대적인 밝기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대조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 대조는 by which we live, 우리가 그에 따라 live, 뭐 하고 있어? 살아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에다가 밑줄 치고 갈까요? 더 비주얼 컨트라스트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좀 괜찮아요? 요 강의 들을 때? 오케이. 자, 오른쪽에다 써보자. relative brightness라는 건 상대적인 밝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거 웜톤, 쿨톤 생각해 보자고. 내가 쿨톤 친구 옆에 있을 때 보이는 색깔, 웜톤 친구 옆에 있을 때 내 낯빛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상대적 밝기가 있는데 이게 있어야 우리는 시각적인 대비를 식별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fundamental,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다음 문장. 그런데 이런 대비가 without, 없어져 버리면 the essential of vision, 시력의 기본적인 것들이 fail to operate, 뭐 할 수 없게 돼?
작동할 수가 없게 돼. 조금 더. 즉, the brain, 뇌는요, will not identify, 확인해낼 수가 없어. 엣지, 경계선과 form,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거고, nor, 뿐만 아니라 perceive, 인지할 수도 없어. nor 나왔으니까 부정이죠.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를요? 깊이나 거리를 인지할 수도 없어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첫 문장 앞에서 꺽쇠 열어서 지금 읽은 부분까지 꺽쇠를 닫아 보십시오. 내 말이 이해됐을까? 그럼 지금 읽은 부분 여기서부터 without 부분까지 꺽쇠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전체가 하는 말은 딱 하나네요. 뭐가 있어야? 상대적 밝기가 있어야 뭐를 알 수 있고 대비를 알 수 있고, 이 대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시각적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 여기까지 결론 내렸다. 어휘 추론 1번 문제야.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이제 1번 선지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The fewer, 화살표 무슨 방향? 아랫방향이라 그랬죠. The fewer the contrast. 아, 대비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그럼 대비가 적다는 건 the less able we are to identify detail. 디테일을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ess에다 화살표 아랫방향. and 그러면서 the less able we are to navigate the environment. 환경을 탐색할 수도 뭐예요? 없어요. 어디다 화살표 아랫방향? less에다가 화살표 아랫방향. 좀 쉬웠죠, 1번 선지는. 동감해 줄래? 그렇다면? 그럼 필기 따로 안 할게요. 자, 다음 문장 가서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idea 이란 단어에다 형광펜 칠게요. 자, 옆에다 또 한 번 적어볼게. 쌤, idea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말이야? 이상적인 상황을 말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이미 추론이 가능해. 이상적인 상황이란 뭐가 존재하는 상황이겠어? 밝기가 있어서 뭘 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fundamentally ideal로 그대로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게 맞나 한번 읽어볼게. 야, 이상적인 시각적 상태는 뭐냐면 are those, 바로 이럴 때야. where, 그곳에서 contrast of relative brightness, 중요한 단어 다 나왔고요. 이 중요한 것이 are most identify, 식별되는데 easily, 어떻게 식별돼? 쉽게 식별되는 상황이야.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를 easily에다가 화살표 연결 한번 해놓을까요? 이상적이라면 밝기를 통한 대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easily면 맞는 거네. 굳이 필기 안 합니다. 쉬운 거니까. 다음 문장 더 볼게요. It follows that 이란 표현 보여요? 끄덕. 네, 거기다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아이디얼이란 이상적인 거였으니까 fundamentally 그대로 반복됐다라는 거 알았고요. It followed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은 뜻이 뭐냐면요. 뭐뭐는 당연하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럼 또 얘는 어떤 흐름으로 쓰이냐면 아이디얼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위에 나오는, 즉 윗문장의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를 설명할 때 it followed that을 씁니다.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될 거라서, 그럼 얘랑 서로 같은 말 하겠어, 다른 말 하겠어? 같은 말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접이라는 거고요. 그럼 맞나 한번 읽어봅시다. It followed that. 뭐는 당연해지냐면요. 이상적인 시각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요. are most likely to generate positive. 아,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여기서 밑줄 칠 한 단어는 positive feeling에다가 밑줄을 쳐놓읍시다. 지원아, 모자 벗어도 되면 벗고 듣자. 모자. 자, 그러면 positive feeling이 연결되나 보세요. 쌤 보세요. 상대적인 밝기가 있으면 대비를 볼 수 있고, 대비가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 그럼 말을 바꿔볼게. 대비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죠. 오케이, 뒤에 이어서 갑니다. At the opposite end of safe and dangerous spectrum. 쌤, 이거 해석해보면요. 반대되는 end, 끝이 있다는 거야. 뭐와 뭐의 스펙트럼이냐면 안전하냐 위험하냐의 스펙트럼 안에서 말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이거 수능에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나오면 뭘 연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수직선이라고 보면 돼. 그럼 스펙트럼은 늘 왼쪽과 오른쪽에 끝이 있죠.
그럼 지금 이 필자는 한쪽은 safe인 거고 한쪽은 dangerous인 거야. 그럼 dangerous하다는 건 대비가 뭐한 상황이야? 제로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 안전한 건 뭐겠어? 대비가 100%인 상황일 거야. 자, 그럼 이 양쪽 끝에서 그 다음 다시 3번 선지 갑니다. 가장 secure, 모한 상황이어야 돼요. 안전한 상황이라고 나왔죠. 가장 안전한 상황은 are those,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쌤 따라서 꺽쇠로 묶어주세요. those 앞에서 꺽쇠를 묶어서 no longer exist까지 꺽쇠를 한번 닫읍시다. 자, 그리고 위치 맞춰서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이 스텝 2에다가 꺽쇠를 여러분들이 묶은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 그대로 적어보는데 꺽쇠 해석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the contrast given by a range of relative brightness, 번역하면 비교적인 상대적인 밝기의 range, 범주에 by, 의해서 given, 주어진 대비가, 대조가 no longer exists, 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옆에다 간단하게 적읍시다. 꺽쇠로 묶은 건요, 대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 선지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럼 대비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3번 선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전한 상황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그럼 우리한테 반대말은 이거였죠? 이거 모한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라는 거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당연히 이 둘 중에 답은 뭐가 됩니까? 대비가 없으니까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나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초래해,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해?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공부하는 거니까 4, 5번까지 같이 갈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뒤에가 더 어려워요. 됐다. 다음 거 가자. 자, 다음 문장 보니까 complete darkness에 완전히 뭐해? 어두워. 밑줄 쳐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또 complete brightness 나오지. 또 밑줄 쳐봐. 그럼 얘들아 그 두 개 묶어서 오른쪽으로 빼볼래? 자, 이거 독해 연습하는 거야. complete darkness, complete brightness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뭘까? 대비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쵸? 자, 안전하냐 위험하냐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있는 애요? 위험한 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쵸? 오른쪽으로 빼세요. 대비가 없는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죠. 이해되면 끄덕. 이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자, 이런 대비가 없는 위험한 상황들은요, 그래서 다음에 동사 보십시오. are, 어떤 상태야? equally, 동등하게 filled with danger, 뭐로 가득 차 있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 맞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in this extreme condition,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그럼 이 극단은 뭐랑 뭐를 받는 거예요? complete darkness, 화살표 연결. 또 complete brightness, 화살표 연결. 그러니 극단이라고 했구나. 나 또 봐봐. 극단은 스펙트럼의 중간이야. 양쪽 끝이야? 양쪽 끝인 거니까 그걸 극단으로 표현한 거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디테일은 erased, 지워져요. 즉 보지 못해요. navigation, 항해는 become hazardous,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안전해져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hazardous, 위험한 이란 뜻이죠.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의해 aroused, 발생되는 emotion feeling, 정서적 반응이요. 마지막 5번,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말 너무 잘 되지? 괜찮죠? 이렇게 풀어내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정리를 우리가 오답 노트 할 때는 꼭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어제유정 수강생들은요 30번, 42번 문제 둘 다 무슨 추론? 어휘 추론 문제잖아요. 자, 얘네들 틀려서 오답할 때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십시오. 나눠서 왼쪽에다가는 이 흐름을 적으시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정답의 근거를 최대한 적어보는 방법대로 오답을 바꿉시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 2번 문제는 정답 먼저 부를게요. A는 ignore이었고요. B는 economic입니다. C는 deliberate였어요. 자, 우리 수강생들 대답 좀 해줘. deliberate는 뭐가 있다로 보라고? 있다. 그러면 옆에 남은 accidental은 의도가 없다. 딱 그렇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스텝 1, 스텝 2 잡아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쌤 저 이 문제 틀렸어요. 또 손 한번 들어주세요. 틀렸어요. ABC.
아하, 알겠습니다. 지영이도 가보자. 자, 첫 문장에 나오는 whilst 혹은 whilst 발음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형광펜 쳐놓으세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1학년들은 특히나 처음 볼걸요? 근데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while이랑 똑같은 단어야.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겠지. whilst, while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또 떠오르는 거? A, B. 그럼 포인트 어디다 알려주고 있는겨? B를 보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내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 문장이 좀 길더라. 자, whilst, whilst 반면에 some stakeholder. 자, 스테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해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이야. stakeholder, 이해관계자. 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요, may try to protect,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the integrity, integrity의 별표.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일단 integrity는 integrate에서 온 단어야. 잠깐만 설명 좀 할게. 그냥 여기다 나는 적을게. 일단 integrate 하면 뜻이 뭐죠? 통합하다라는 뜻이죠. 자, 몰랐다면 스스로 반성하세요. 통합하다라는 단어야. 자, 그럼 여기서 온 명사 형태가 지금 여기 나오는 integrity거든. 그럼 얘는 명사니까 일단 모든 상태 이런 뜻이겠어. 통합된 상태일 거 아니야. 네, 이 통합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 통합된 상태에서는 이 말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완전성이란 단어로 보셔야 돼요. integrity. 필요한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흠결 없이 다 갖춰져 있다. 자, 그래서 뜻 한번 외칩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성. 이 안에 있는 속뜻은 뭐라고요?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 괄호 열고 쓰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 이게 더 중요하죠. 속뜻. 근데 여기는 while A 자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답 찾는 근거는 아니었던 것 뿐이고 중요한 단어로 잡았고요. 자, 그럼 그대로 내가 다시 읽어볼게. 일부 이해관계자들은요, 그 완전성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완전성이란 예술 그리고 문화적인 페스티벌의 완전성을 말입니다. From 누구로부터요? Their reconfiguration 단어 뜯읍시다. configure가 구성하답니다. 근데 앞에 리가 붙었으니까 재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같이 외우세요. 자, 그럼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거죠. as urban, 도시의 policy tool, 정치적 도구로서. 자, 이 말을 좀 씹어 먹을게요. 공부하니까. 예술이나 문화적 페스티벌은 정치적 도구로 재구성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정치와 관련 없이 예술과 문화는 그 자체로 인티그리티하게 남겨두란 얘기야. 소화됐으면 끄덕? 괜찮아? 정치에 관여시키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형광펜 또 들어가자. 힌트 줄게. 당위성의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 그게 뭐야? should 잡아가야죠. 그럼 아가들 나 봐봐. 야, 예술이나 문화 페스티벌 정치로 쓰지 마 라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should 해야 돼. 어디가 중요해? B가 중요하지? 그럼 이거 나올 말 뻔하지 않아? 정치적인 도구로서 뭘 써야 돼? 예술, 문화, 페스티벌 사용하는 게 맞을 거야. 오케이, 그럼 뒤에 봐봐, 맞나? 우리는 recognize, 알아야 돼. 정치, 오리엔티드, 지향적인 페스티벌은. 맞죠? 오리엔티드란 단어가 이렇게 말미에 붙으면 뭐뭐, 지향적인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정책 지향적인 페스티벌들은요, can still have, 여전히 가집니다. positive한 social culture effect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주제 문에다가 밑줄을 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면 되겠습니까? should부터 그 문장 끝까지 밑줄 치시면 되겠죠. 주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위치 맞춰서 적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주제 1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봄쌤이 여기다 주제 1이라고 적는 이유는 주제 2번이 또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뒤에 형광펜 단서 뭐 나옵니까?
and 나오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럼 쌤 and라는 건 주제 몇 번을 또 얘기하겠네요. 2번입니다. 그럼 두 개 다 비슷한 논지 얘기할 거예요. 페스티벌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을 것이다. 근데 난 여기서 니네들이 이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and를 봤을 때 앞에 밑줄과 같은 말이 나올 거지라고 예측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캔낫에다가 동그라미 별표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유는 뭐냐면 밑줄 친 A 선지 앞에 부정어구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를 반대로 뒤집어 골라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그노어는 무시하다, acknowledge는 인정하다니까 뒤에 붙는 목적어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끄덕 한번. 네, 그럼 목적어 부분을 꺽쇠로 또 묶겠습니다. The fact부터 urban areas까지 꺽쇠로 묶겠습니다. 자, 묶었다면 이 문장의 내용이 뭔지 분석해 볼게요.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 일부 페스티벌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assist urban 도시의 분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도시 분야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사용을 하고 있다를 암시하는 말이겠어? 정치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일 거야 아마.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꺽쇠로 묶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무슨 사용을 하자 이 말이야. 정치적인 사용을 하자 이 말인 거네. 그럼 쌤 정치적 사용을 하자라는 건 필자가 말한 주제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 캔낫이 없었더라면 뭐가 맞지만 acknowledge가 맞지만 캔낫이 있으니까 한번 뒤집어서 뭐가 들어가? 이그노어 들어가서요. 무시할 수 없다는 이중부정이네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흐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갈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자, 왼쪽 씁니다. 주제 1번 while A, B로 던졌고요. and로 주제 2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고 있는 게 in other word거든요. 그럼 아마 얘는 주제 1번과 주제 2번을 합쳐서 최종으로 정리해주는 걸 겁니다. 자, 그럼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 다시 바꿔 말하면 네, 그것들은요 have always been strategic intervention 전략적인 개입이라는 겁니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럼 밑줄 칠 단어는 어디예요? 전략적인 개입인 겁니다. 밑줄 쳐놓자. 그럼 쌤이 전략적 개입이란 단어 안에 담긴 의미도 뭐예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야. 끈끈하게 잡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까? Film festival are a good example. 형광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왼쪽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시작하는 부분입니까? 예시죠. 그럼 필름 페스티벌 그냥 단순히 여가로 끝나야 돼요?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로 그냥 바로 가자. 야, B의 오른쪽 항은 여가, 놀이, 휴식이었어. 왼쪽은 경제거든. 그냥 혹시 풀 때 이런 생각했어? 얘는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는데 왜 이코노믹이 답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 혹시? 나만 쓰레기야? 뭐야? 이게 왜 이 이야기를 넣냐면 폴리티컬 넣으면 되게 문제가 쉬울 거야. 맞지? 그걸 당연히 찍을 테니까. 근데 조금 한 번 더 까서 경제적이다라는 걸 넣은 거야. 경제와 정치는 다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나오는 레크리에이셔널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속어에 의해서 누가 답이 되는 거고 경제적이다가 답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이코노믹은 뭐랑 똑같은 단어로 취급을 한 거야. 본문에서. 폴리티컬과 똑같은 단어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써놓을까? 이 경제는 정치에 포괄되는 경제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코노믹 말입니다. 정치에 포괄되는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 이코노믹이 맞을 거고요. 이해를 했으면 끄덕. 네, 조금만 더 갑니다. 다음에 형광펜 한 번만 더 들어갈까요? 다음 문장 쭉 한번 내려오시면 The re-establishment of 하면서 또 나옵니다. 거기 형광펜 한번 주어만 쳐주시고요. The re-establishment of the Vincent Carnival in 1979 이렇게 나오죠? 그럼 쌤 얘도 또다시 왼쪽에 열 맞춰서 뭐 얘기하는겨? 예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페스티벌의 정치적 사용 또 한 번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C로 그냥 내려옵니다. deliberate 어떤 의도예요? 의도적인 의도로 만든 거죠. 무슨 의도가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그러니까 답은 뭐다? 왼쪽 거. 괜찮지? 일단 어휘 추론은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 요즘 추세가. 그래서 자네들이 이것만 딱딱딱 풀어낼 수 있으면 아마 실전에 적용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어휘 추론 두 문제 봤고요. 이제 뒤에 두 세트만 오늘 좀 더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 두 개를 좀 가져와 봤어. 일단 장문 독해는 쌤이 이렇게 해서 가져왔거든. 자, 밑에 스텝 3 보면 선지 분석이라고 돼 있죠. 41번 문제의 선지들만 가져온 거고요. 42번은 어휘상 부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그냥 위 본문 안에서 A, B, C, D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주제를 찾는 거에 더해서 대입학, 어휘 추론까지 같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로 알려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문제만 풀 거예요. 3번 문제만 풀 건데 제가 원래 장문을 풀 때 적절한 타임은 4분 안에 끊는 겁니다. 4분. 근데 5분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됐어요? 자, 준비. 스타트. 삼 분 경과.
30초 마지막.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끝낼게요. 일단 소재를 일부러 내가 좀 쉬운 걸 가져와서 자주 사용되는 거. 칼로리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 고3들 내신했던 친구들은 칼로리 가용성이라는 개념 들어본 친구들 있지 않아? 그쵸? 그거랑 약간 유사한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왔던 소재라 아마 익숙했을 거고요. 자, 정답 부릅니다. 일단 주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어휘 추론 정답은 C 였어요. 오케이, 쌤 저 하나라도 틀렸어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문제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제는 찾기 좀 쉬웠나요, 혹시? 좀 쉬웠나요? 어휘 추론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스텝 3 먼저 한 번만 내려가 볼게요. 주제는 대부분 맞춘 것 같아서, 다만 선지 해석이 정확해야 된다.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 한번 보여줄게. 검토해봐. 자, 1번부터 당신의 음식이 충분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가? 속어의 근거는 enough 칼로리, 칼로리가 충분한가가 아니었죠. 2번 가보겠습니다. 숨겨진 사실, 즉 설탕 섭취는 당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였고, 속어 근거는 sugar, 설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진술에 불과한 거고요. 3번 가보면 do not look at the 칼로리 라벨, 칼로리 라벨을 보지 마세요. 음식을 그냥 즐기세요. 즐겁게 먹으면 살 안 쪄.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럼 X 칠 건 just enjoy에다 X 칩시다. 칼로리 보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4번이 정답이었죠. 칼로리를 넘어서. 그래서 beyond는 플러스 알파적인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즉 unveiling the effect of nutrient source, 어떤 영양적인 원천의 효과를 unveil, 밝혀보자. 그럼 단어 뜻 알아볼까? 얘들아, 베일에 감싸져 있다. 이거 우리 한국말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 베일이 이 베일이에요. 그럼 베일만 쓰이면 감추다. 그럼 unveil 하면 밝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칼로리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전서연 씨 잘 듣고 있죠? 네. 5번 내려갑니다. Secret to cooking, 요리의 비밀입니다. Different taste, 맛이 달라집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뭐가 틀렸습니까? 레시피도 X고 쿠킹도 X였죠. 이거 5번 찍은 애 있으면 이건 맞아야 돼. 없디? 없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첫 문장부터. 자, 간단한 거지만 잡아갈게요. 다. 첫 문장에 you may have heard, 형광펜치입니다. 너 아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You may have heard. 위에다 씁니다. 통념입니다. 통념. 너 이런 말 들어봤지? 통념. 익히 들었던 내용. 그럼 바로 다음 문장에 while이 나온다. 형광펜. 복습할게요. 아까 while이랑 똑같은 거 우리 뭐 봤죠? whilst. 똑같다. while. 자, 그럼 while은 A, B니까요. 아마 B 자리에서 근데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뭐 할 것 같아요? 반박. while 위에다가 반박. 자, 그럼 왼쪽에다 한번 적어볼까? 쌤, 얘는요, 처음에 통념과 반박의 대립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빠르게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문장까지만. 자, 가보자. 야, 너는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칼로리는 칼로리고 칼로리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칼로리지. 칼로리는 칼로리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while it is true that, 대절이하는 사실이야. 각각의 칼로리가 yield, 만들어내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산출하다인데 그냥 만들어내다. 쉽죠? 자, 그 각각의 칼로리는 같은 에너지의 양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칼로리 그럼 에너지 몇? 1인 거고요. 2칼로리 에너지 몇? 2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 하지만 food, 여기서부터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metabolized, 대사되어질 수 있고 신진대사되다, 먹고 소화시킨다. 이걸 메타볼라이즈라고 해요.
and used 그리고 사용됩니다. differently 다르게요. some more efficiently 그리고 일부는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than other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자 그럼 나는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여긴데 metabolized and used differently 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같을 수 있지만 칼로리에 따라 뭐가 다르다 이 말이야. 대사와 사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다가 중요한 말만 적을게요. 칼로리는 대사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자, 마늘 따짠데 쌤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다양하다 이런 의미구나.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형광펜 긋고 갑니다. 뭐에다가요? for example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쌤 for example이라면 왼쪽에다 써보자. 뭐 붙여주는 거야? 예시지. 그럼 아까 저 질문. 이 예시는 였다 갖다 붙여야 돼? 였다 갖다 붙여야 돼? 이 반박에다 갖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예시는 위에 나오는 반박을 강화할 때 쓰는구나. 맞나? 자,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the macronutrient 밑에 나오죠. 다량 영양소랍니다. that provide calorie, 칼로리가 부여하는 다량 영양소들은요 can each have, 각각 가지는데요. 밑줄 different effect, 어떤 영향을 미쳐요? 다른 영향을 미쳐요. 밑줄이야. 그럼 쌤 여기서 A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거 연결하면 될까요? 처음에 밑줄 쳤던 metabolized, used differently를 지금 A에다 화살표 연결하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다른 영향을 가집니다. 바로 다음 문장. 매크로뉴트리언트,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 건 have standard amount of calorie, 칼로리의 기준적인 양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난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기다 네모 박스만 한번 쳐봐. 색깔펜으로 스탠더드 어마운트에다 네모 박스 한번 쳐봐. 그리고 오른쪽에다 한번 써봐 얘들아. 스탠더드는 뜻이 뭐지? 기준 혹은 표준이야. 그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칼로리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써봐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않아? 그치? 근데 얘를 확실하게 소거할 근거는 안 나왔어. 왜냐면 매크로 뉴트리언트에 대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윗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바로 다음 문장을 다 꺽쇠로 묶어봐. 1g, 1g, 1g 3개 문장이 반복되지? 그걸 다 꺽쇠로 묶어봐.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빼보자. 자, 일단 우리는 저 네모 박스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데 비슷한 문장이 3개가 반복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일단 직역을 해볼게. 프로틴 1g은 4칼로리가 들어있고 탄수화물 1g에는 4칼로리, 지방 1g에는 9칼로리가 들어있어. 이거거든요? 조금 공부하는 거니까 옆에 나 따라서 써봐. 문장 위치 맞춰서. 단백질 1g 에는 4칼로리. 그대로 적어줘. 탄수화물 1g에는 4칼로리. 마찬가지 지방 1g에는 9칼로리. 여기까지 적어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점 보는 거였죠? 공통점 보는 거였죠. 그럼 공통점은 뭐야?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밑에다 쓰자. 뭐 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럼 쌤 이걸 봤을 때 역으로 올라가서 B의 스탠다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1g당 가지고 있는 칼로리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칼로리의 뭐와 뭐는 다를 수 있다는 거구나. 대사와 사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나 봐. 그래서 이 문단에 형광펜 칠 거야. 어디다 가볼까? however 잡아야 되지 않겠어? 하지만. 그러면 however에다가 옆에다 열 맞춰서 적자. 뭐 해주는 부분이야? 전환해주는 부분이지. 앞에서는 뭐에 있다? 정해져 있는 거다. 하지만 뭐 한 거다?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the source, 그 칼로리가 어디서부터 오냐의 원천 말이야. 즉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irrelevant, 관련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irrelevant 위에다가 우리가 선지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보자. 자, irrelevant 위에다가 그대로 쓰세요. 자, 얘는 원래 직역하면 뜻이요, 관련 없는 이란 뜻이야.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관련 있는 이잖아, 그치? 네, 이걸 좀 더 수능형으로 바꿔줄게. 이제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관련 없다라는 건 나한테 그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이 의미야. 반면에 야 이건 굉장히 나한테 관련이 있는데 나한테 굉장히 박지원 뭐 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relevan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중요한 거냐 안 한 거냐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됐어요? 그럼 제 생각엔 아마 C가 답일 것 같은데 다만 소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또 없었거든. 그래서 뒤를 읽고 다시 C를 올라왔었어야 돼. 이해되면 끄덕.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뒤에 더 볼게요. There are, 거기에는요, many compound in food beside the macronutrient. 우리가 1분단에서 얘기했던 다량 영양소 외에 음식에는 많은 컴파운드, 합성물들이 존재하거든. 그럼 중요한 건 매크로뉴트리언트야, 매니 컴파운드야? 내가 다시 번역해 볼게. 매크로뉴트리언트 외에도 많은 컴파운드들이 있어. 그럼 뒤에서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컴파운드 얘기하겠지. 그럼 밑줄 쳐. 매니 컴파운드다 밑줄이야. 뭐가 포인트인지 알면서 풀어야 돼, 작문은. 자, 이거 조금 더 읽을게. 그 many compound들이 that can influence your body's process and response mechanism. 당신의 몸에 influence, 뭘 미쳐? 영향을 미쳐. 매크로 말할 거야? 컴파운드 말할 거야? 컴파운드 말할 거란 얘기야. 조금만 더 들어가자. even though 나왔지?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올릴 거야? A, B 떠올리자. 그럼 컴마 뒤에 한번 가봐. 뭐로 시작해? not all이야. 여기다 형광펜 치자. 뭐에다가? not all. 얘들아, not all은 무슨 부정이었지, 이거? 부분 부정 아니에요? 자, 그럼 그대로 뉘앙스 살려볼게. 야,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뭐야? 아니야. 그러면 탄수화물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얘기할 거야? 다른 방식의 탄수화물 얘기할 거야? 다른 방식의 탄수화물 얘기하겠구나. 오케이, 쌤 따라서 옵니다. 자, 전환 밑으로 내려서 not all에다가 형광펜을 치셨죠? 그대로 적으시고요. not all과 같은 무슨 부정 나오면 얘들아, 부분 부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뭐한 경우? 아는 경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키로 보라고. 됐어요? 그러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다 다른 거야. 이 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다시 however 문장 올라가서 source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다양하다는 건 그것이 나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어휘 추론 C가 답이 됐던 거야. 돼? 공부하니까 조금 더 가볼게. 오케이, 수아가 버퍼링 걸렸어. 이랬죠? 자, 더 들어갑니다. B, equal 잡았고요. 다음에 형광펜 칩니다. 뭐에다가? for example, 형광펜 쳐야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 for example을 오른쪽으로 한번 빼봐요. 자, 이제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얘기해볼게. 잘 따라오니까. for example은 예시지.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예시는 늘 이 예시가 뒷받침하려는 진술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을 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잡은 상위 진술은 뭐야?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옆에다 빼서 받아 적어보세요. 이해되나? 원천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는 예시. 원천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는 예시. 이채은이 왔으면 집중하세요. for example 오른쪽이야. 칼로리, 원천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는 예시. 이거 이해됐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 네,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White bread, 하얀 빵은요, has been refined, 정제되어 있고, 스트립은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하거든요. 그래서 stripped of 하면 뭐뭐가 벗겨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야, 뭐가 벗겨진 상태냐면 그것에 fiber, 식이섬유가 없는 상태예요.
Because of this, 바로 이것 때문에 white bread, 하얀색 빵은요, may cause a spike. 이거 뭐야? 우리가 아는 단어? 혈당 스파이크.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of in blood sugar, 혈당에서요. Whereas 반면에 whole grain, 곡물빵은요, is less processed, 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as its fiber, 그것의 식이섬유를 중요한 단어 intact,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intact의 뜻이 뭐다? 온전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이란 단어는 아까 봤던 integrity 있죠. 그거랑 완전 똑같게 쓰여요. 그래서 써놓을까? intact라는 속뜻은 integrity와 완전히 같습니다. 똑같다라고 써놔주세요. 물론 품사는 다르지만 나는 수능형 강의하는 거라 독해 위주로 볼게. 좋습니다. 좀 더 갈게요. this, 바로 이것은요, allow,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쌤 이때 this가 받아주는 건 곡물빵에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거 덕분에 allow, 뭐가 가능해져야 하냐면 slower release of sugar, 당 성분이 천천히 방출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allow 괜찮은 거 아닙니까? 됐나요?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이에요. 앞에 1, 2, 3번은 모두가 만점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기원으로 쌤이 가져왔다면 4번 문제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어렵다면 요 정도는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얼마나 꽉 차고 알찬 수업입니까?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며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찍어보자고. 알겠어요, 래퍼 김나영 씨? 저 친구가 래퍼래요. 저 친구가 수능 D-100일송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으며. 기대된다. 네. 자,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고개 한번 쭉 돌려주시고요. 이게 수업 듣는 게 진 빠지지, 좀. 진 빠지지. 왜냐면 내가 목소리가 큰 편이야. 말을 안 쉬잖아.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렇게 돼, 수험생들이. 근데 이거 좋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널널하게. 내가 정말 학생 때 싫어했던 선생님들의 특징을 내가 한번 생각해봤다? 말이 다 느려. 되게 느리시고, 교과서 읽어, 뭐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 그 교과서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그때 나는 그 수업 듣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무섭고 막 이래도 그래도 이렇게 막 딱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시고 막 판서 기깔나게 딱 해주시고 이러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 그 학생들은 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내 영향 많이 받잖아요. 끄덕끄덕 안 해? 수업 안 듣고 싶어? 나도 고등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시고 아줌마셨어. 근데 되게 멋있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쇼커트시고 이렇게 되게 마르셔가지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주무신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4시간 딱 주무시는데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너무 재밌어. 되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아주머니인데도 되게 예쁘게 생기신 왜 아줌마들 있잖아. 그죠? 여러분 어머니인데 보시면 그죠?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랬는데 난 그 선생님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쌤 당연히 나 때는 그거였어. 한국사라는 과목이 따로 없었고, 여러분들 지금 PF 과목이잖아. 근데 나 때는 이제 사탐의 한 가지 분류였거든. 그닥 옛날 아니야.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쎄하다. 그래서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고, 한국 근현대사로 이렇게 연대가 나뉘어서 2과목이 있었거든. 난 그걸 다 했었고, 그건 당연히 다 만점이 나왔었어.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거는 그 선생님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 그거 하나로 수능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갔었어. 근데 또 이러면 너무 재수없어 보이잖아. 선생님 때는 사탐 과목을 4개를 선택해야 돼. 8개 중에. 근데 4개 중에 실제 대학에 들어가는 건 3과목의 점수였다? 그런데도 4개를 선택하는 게 가까운 수험장 배정돼야 되려면 4과목을 선택해야 된대. 그래서 쌤은 국사, 근현대사, 경제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하나 버리는 걸로 한국지리를 했거든? 근데 나는 사실 말이야, 그나마 지금 쌤이 30대가 됐으니까 경기도가 어디고 충청도가 어디고 정도를 아는 거지, 뎁스 있게 들어가면 사실 난 잘 모른다? 길을 내가 잘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리 8등급 나왔었어. 나는 3가지는 다 50점에서 만점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며, 좋아요. 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이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딱 끝내보고 가자. 알겠지? 좀 리프레시 됐죠? 자, 시간 5분 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다 맞추고 끝냅시다. 시작!
알겠습니다. 우리 연성이가 얼어가고 있었구나. 집중해, 집중. 맞았어. 잘했어. 박하영이 문제 푸세요. 빨리 갔다 와. (3분 30초) 경과. 마지막 1분.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거보다 좀 소재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 고통, 연민 약간 이런 식으로 소재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박지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주제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자, 틀렸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몇 번 찍었어요? 5번, 5번.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추론 정답은 5번은 respected였어요. 보통 그게 틀렸네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쵸? 알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자. 얘도 첫 문장으로 올라가봐. 쌤이 형광펜 쳐야 될 거 먼저 볼게요. In ancient times에다가 형광펜을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ancient라는 단어를 보고 캐치해야 될 게 있죠. 언제예요, 이거? 과거, 고대니까 언제예요?
과거에서 출발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과거에서 출발하는 글은 뒤에 분명히 현재로 넘어오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not each도 그렇고요. not every도 그렇고 얘도 무슨 부정이야? 부분 부정의 뉘앙스거든요. 근데 따로 치지는 않을게요. 그냥. 자, 모든 것들, 즉 모든 suffering, 고통이 warranted, 보장하진 않았다. PT, 연민을 보장하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럼 쌤 우리 첫 문장 옆에다 적어볼까? 자, 과거에는요. 고통이라고 해서 이 고통 중에 연민을 유발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연민을 유발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다. 않는 고통도 있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럼 부분 부정 논리에 따르면 위에 거 강조하고 싶은 글이야? 밑에 걸로 포인트 잡을 거야? 대답해봐.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여야지. 그게 부분 부정의 포커스잖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맞출게. 연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음에 형광펜 연이어서 갈 건데요. No one 형광펜. 다음 줄에 neither 형광펜. 그 다음 줄에 later on에다가도 형광펜이에요. 자, 슬쩍 보시면 아무도 그럴 필요 없었고 neither 노예도 그럴 필요 없었고 later on 나중에는 종교적 공동체도 그럴 필요가 없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다 뭐겠어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no one 1번, neither 예시 2번, later on 예시 3번이에요. 자, 그럼 왼쪽에 갈게. 과거의 일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들어간 예시 1, 예시 2, 예시 3번이 되겠구나. 그럼 이 세 가지 예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뭐 없는 고통을 말하는구나. 연민을 느낄 필요 없는 고통이겠구나. 그래서 얘들아 A 선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시 3번만 한번 읽어볼게. 흐름 이해되니? 가볼게. 자, 예시 3번. Later on,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요.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That preached, 설교했던 애들이에요. 뭐를요? The gospel of brotherly love and love of neighbor.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복음을 설교했던 종교적 공동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들조차도요, found no difficulty in, 블라블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no difficulty는 쉬웠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게 쉬웠냐면, denying it,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To those who did not belong, 우리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럼 어때? 이들한테는 사랑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건 굳이 뭘 느끼지 않았다?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자, 꺽쇠 들어갑니다. A부터 believe까지 꺽쇠를 다 묶어주세요. A의 believing부터 believe까지, A의 denying부터 believe까지 꺽쇠를 묶어서 거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국 이건 연민을 느끼지 않음이란 얘기죠. denying, 거부했다는 건. 그리고 이 연민을 느끼지 않았던 게 밑줄 found no difficulty 앞에 다시 밑줄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건 옆에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쉬웠다. 그럼 예시 1, 2, 3 같은 내용인 거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 보십시오. 자, this attitude, 이 태도가요. only started to change. 뭐 하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형광펜 쳐야 되겠죠? This attitude only started to change까지 형광펜. 자, 그럼 이제 과거 사례를 끝내놓고요. 이제 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환이 되어서 넘어온 시기가 18세기니까요. 그나마 이 18세기라고 하는 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말 해볼게. 자, 그럼 이제부터 말하는 건 이거겠지. 쌤, 얘가 말하려고 하는 건 위에는 연민을 안 느끼는 고통이었는데 이제 이와 달리 모든 고통에는 뭐를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일까? 연민을 느껴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아, 쌤 이해됩니다. 자, 그럼 거기 맞춰서 가볼게. 바로 다음 줄에 보면 playwright가 나와. 극작까지. 거기다 형광펜 쳐봐. 그리고 다음 문장의 주어 찾아줘봐. philosopher. 그쵸? 형광펜. 그 다음 문장의 주어 찾아봐.
노벨리스트 형광펜이야. 자, 얘들아 지금 세 개를 쳤는데 극작가, 철학자, 문학가 다 어떻지? 구체적 대상이 나오지 않아? 그럼 얘도 뭐가 돼? 예시가 돼. 그치? 그럼 순서대로 봐보자. 현재 이야기를 또 뭐 해주러? 뒷받침해주러. 예시가 몇 개 나오고 있는 거네요? 3개 연이어 또 나오고 있구나. 자, 그럼 1, 2, 3에 들어가 있는 예시 1, 2, 3 안에는 어휘추론선지 B, C, 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뭡니까? 모든 고통엔 뭘 느끼자? 연민을 느껴보자. 이 포인트를 읽어볼게. 자, 플레이라이트, 극작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구조 어려워요. 자, 극작가인데 리바이빙이 플레이라이트를 꾸며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개정한 극작가가 있는데 얘가 discovered, 동사입니다. 발견했다. pity, 연민이라고 하는 걸 as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도덕적인 인간의 faculty, 능력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faculty를 대절이야가 후치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faculty는요, should be cultivated, 반드시 만들어져야 해요. 그 말은 누구든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ultivate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아. 인간이라면 길러야 할 faculty가 PT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cultivated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philosopher 내려옵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있습니다. who, 이 철학자는요, sought, 추구했는데 a moral foundation for modern civil society, 현대 시민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추구했던 철학자가 있어. 따라하죠? 이 철학자는요, praise, 칭송했습니다. pity, 연민과 sympathy, 공감을 as a counter, 중심적인 힘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같죠? PT가 중심이다라는 거니까. 노벨리스트 가볼게. 문학가도 were eager, 열렬히 원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올 말은 PT는 누구든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이런 말 나오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뒤에 보니까 devise plot, 줄거리와 이야기를 만들려고 열망했는데 이 줄거리와 이야기는 would elicit, 유발하다라는 고급 어휘예요. 알아야 돼요. 독자들의 pity, 연민을 유발할 플롯과 스토리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pity 만들려고 했다는 거니까요. 자, 근데 다음 문장에 보시면 연결사 형광펜 단서가 또 나옵니다. 뭐에다 칠래요? at the same time 형광펜 칩시다. 자, 그럼 at the same time은 뜻이 뭡니까? 이와 동시에. 자, 그럼 여기다 씁니다. 아, 예시 몇 번 얘기하는 걸까? 4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4가지가 총 현재 모든 고통은 연민을 느끼자 이거 말하는 건데요. 이제 더 갑니다. 답 근거 찾을게요. 이와 동시에 수천 명의 유러피안과 노스 아메리칸의 남자와 여자들은 캠페인을 벌였는데 for 뭐뭐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말이야. 전치사 for라는 한 단어가 옹호하여 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 오케이.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조금 더 무엇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냐면 ending of slavery, 노예 제도를 끝내자, and 그리고 liberation of slave, 노예들을 해방시키자라고 한 겁니다. 왜? 노예가 느끼는 고통에 뭘 느껴야 되니까? 연민을 느껴야 되니까 이런 포인트가 같고요. 좀 더 갑니다. feared by, 무엇에 의해? feared, 불이 지펴지면서, 연료를 받으면서, 강화되면서 다 괜찮고요. 상상하고 있는 공감에 의해 연료를 부여받고 and using a language of love, 사랑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지. 그럼 이 love, 사랑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 pity, 연민이랑 비슷한 범주일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뒤에 나오는 for는 대상을 나타내는 for거든. 그럼 우리가 연민과 사랑을 보여야 되는 대상은 누구야?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어?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겠어? 억압, 즉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민을 느끼는 거잖아, 맞지? 근데 for 뒤에 보니까 those brother, 바로 그런 형제들이나 sister, 자매들이야.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은 그의 freedom, 자유나 human dignity,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respect를 옆으로 빼 지켜졌다라는 의미야. respected는 존중받았다는 거니까.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vs
위반됐다, 훼손됐다 이런 의미 아니겠니? 맞지? 그럼 우리가 사랑과 피티를 보여줘야 하는 for 대상인 건데 그들의 존엄성이 존중됐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 답은 2가 되는 거야. 이랬어? 스텝 3까지 내려올게요. 4번 선지 해석만 하겠습니다. PT의 진화, 즉 동정, 연민이 바뀌어갔다라는 거고요. 고대의 일부한테서만 인정하던 개념에서 modern, 현대의 모두에게 인정받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고요. 대부분 오답자들 5번 찍었거든요. 이래 5번에 더블 엣지드 스월드는 직역하면 양날의 검이야. 이래 양날의 검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말할 수 없고 한 시점에 이득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의 시점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할 때 쓰는 게 양날의 검이야. 이해됐지? 근데 지금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더블 엣지드 스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됐지요?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각 2시 31분입니다. 오늘 어제 요장 이렇게 끝낼 테니 집 가서 한번 읽어보고 단서 정리만 해주십시오. 알겠지요? 끝내겠습니다. 자, 대입 파악은